우리는 자국 내 저출산이 가속화된 그런 지난 한 6, 7년 기간 동안에 대한 그런 반성이나 해결책을 내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국내 이민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수도권 살찌웠고, 그래서 지금 지방은 소멸이 거의 준 확정됐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고, 더 이상 국내 이민 안 되면은 그럼 해외 이민 받자. 그래서 다시 수도권 살찌자. 약간 이런 생각이고, 한국은 완전 수도권 도시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저희는 그냥 뭐 피크아웃입니다. 물론 해외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융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등등 논의할 게 산더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은 돈의 이민을 염두에 두신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연금도 다 세금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가 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통계청에서 2월달 그 출생아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매월 인구 동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 자료의 클릭수가 제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2,000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출산 데이터 발표되는 거를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이게 뉴스화가 되면서 그 얘기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2월 출생아 수는 19,362명인데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은 3.3%가 감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지금 2월에만 29,977명이거든요. 이거는 작년 대비하면은 무려 9.6%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더라도 자연 증가, 출생아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1,614명이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명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출생아 대비해서는 사망자 수가 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것이 1년에 지금은 10만 명이지만 나중에 15만, 20만, 25만, 30만 이런 식으로 순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혼인 건수는 16,949건인데, 혼인이 중요한 거는 혼인하고 나서 그 출산을 하는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혼인도 작년이랑 비교하면 5% 감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혼은 또 7,454건인데 이혼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인은 줄고 있고 이혼은 증가하고 골든 크로스?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골든크로스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생아 수하고 사망자 수도 이게 원래 출생아 수가 훨씬 많았지만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태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변해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2월 기준으로만 보면은 원래 1월이랑 2월에 좀 출생아 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20년에는 22,000명, 21년에는 21,300명, 그리고 22년도에는 27,000명, 23년에는 20,020명, 그러면서 이제 2만 명이 2월에 깨지냐 마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9,300명대로 2만 명이 깨졌기 때문에 2월에도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게 연 뒤로 가면 갈수록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작년 11월, 12월쯤에 그 거의 15,000명대 건드릴랑 말락했었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게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는 확실히 추세적으로 슬금슬금 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과 이혼 건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혼인이 좀 더 많고요. 다만 코로나 때도 19,000건, 그 당시 2월이니까 19,000건이었는데 코로나 경험하면서 바로 14,000 떨어지고 15,000대 레벨에서 작년에 17,000으로 좀 올라왔다가 지금 16,000으로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혼인이 조금 못했던 게 작년에 조금 터졌다가 올해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볼 때는 여기서는 조출생률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출산을 말하는 거고, 조출생이란 말을 쓸 때는 1,000명당 그 태어나는 애가 몇 명이냐 해서 여기서 조출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1,000명당 기준으로 전국 5.1명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4.8명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비교해 보면은 1,000명 기준으로 그 태어나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는데, 서울은 4.6으로 작년이랑 올해가 동일했는데, 그래서 나름 서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이렇게 조금 빠진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그 부산이라든가 다른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조금 이제 빠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세종 같은 경우에도 9.6명인데 7.9명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 내려서 보시면 세종이 진짜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광주도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도 이제 많이 내린 편이고,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 뭐 광주, 세종 훅훅 내려가고 있고, 경기도가 인구 지금 제일 많은데 경기도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속도다,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도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2월 출생아 수가 첫 2만 명 붕괴됐다, 뭐 근시안 정책만 목매는 여야 이러면서 뭐 정치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경 같은 데에서는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얼마 전에 일본이랑 한국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포럼을 열었는데, 그 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근데 출산율 1.27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감소 일어나고 있는데, 도쿄 외곽에서는 공실이 되게 심해질 것 같아서 거기도 이제 한참 빠질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2037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그 공실 효과가 9%대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공실 막 10몇 퍼센트 넘으면 한국도 빈집이 300만 채가 넘어간다. 그러면서 그때가 됐을 때는 진짜 수요도 약해지고 집값이 장기 하락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참석했던 인구랑 부동산 그 포럼에서도 2030년대에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정비 사업이라면은 일반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때 못 녹이게 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노계획도시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2주만 막 몇 년 걸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양 늦어지고 등등등 해서 이게 인구 감소되는 기간 만나면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외곽에서부터 그 빈집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저출산이 그냥 비수도권 시장의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굉장히 치닫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기사들을 조금 요약하면은, 예, 한성태 교수님이 발표하신 건데, 2040년에 빈집이 239만 채 9%, 45년에 269만 채 10% 넘어가고, 그 다음 13%. 지금 일본도 빈집이 13%인데, 일본은 예전에 그 너무 먼 거리에 집을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1년에 200만 채씩 지었었거든요. 그게 빈집이 되면서 지금 공실로 쓰고 있는 건데요. 평균 공실률이 13%인데, 우리는 빈집 지금 100만 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주택이 좀 타이트해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없는데, 우리도 지금 지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얘기한 거는, 일본도 집값 하락 경고음이 있는데, 우토 마사키 도쿄 도시대 그 도시생활학부 교수가 2045년에 도쿄권 주택자산 가치가 30%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94조 엔이니까 거의 뭐 1000조 원 빠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면은 10% 내리지만은 2시간 걸리면은 반토막 이상 난다, 이렇게 해서 통근토막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문제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오피스가 그 일본 도쿄도에 있는 주요 5개 구에 분산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5개 구가 뭉쳐 있고, 구 5개 뭉쳐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도 심각하죠. 근데 한국이 일본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심각해!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내려가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 대만도 드디어 1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대만도 지금 1.18에서 0.87로 내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우리도 1.24에서 지금 0.7대로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더 빠르죠. 어쨌든 대만에게 주식 시가총액은 지고 있지만 출산율 내려가는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출산율 내려가는 속도는 이기고 있다. 그리고 홍콩도 지금 1명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중국 출산율 내려가는 속도도 한국만한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0.5명이나 이제 빠졌는데, 중국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들 출산율 급하락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과도한 주택 부동산 가격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요새는 인스타 얘기도 정말 많이 해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스타의 광범위하게 노출되면서 그냥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들이 막 경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회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인스타 효과가 출산율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고 아마 한국인이라면은 정말 이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출산율 감소는 동태적 요인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 출산율이 하는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랑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 20대가 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부 서울로 상경해서 30대부터는 서울에 좀 있다가 집값 때문에 밀려나서 경기도랑 인천권역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지방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서울 갔다가 경기도로 오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지방 청년들의 최종 정착 지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경기도는 인구 계속 늘어나고 지방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 인구가 지방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인구가 지방에서 진짜 많이 빠져나가서 그 지방은 남녀 성비 불균형도 엄청 심한 그런 상태고요. 평균적으로 아마 1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려고 해도 쉽게 만날 수가 없고요. 서울은 여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남녀 성비가 내려왔죠. 100 언더로 내려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착되다 보니까 이게 성비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안 맞으니까 뭐 그 소위 만날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우 동태적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오는 사람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팽창 속도는 더뎌지는 거고요. 여기서 지방 소멸은 완전 열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그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책에서 수도권의 이런 현상은 지방 인구의 국내 이민 현상이다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출산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국내 이민 효과를 통해서 수도권이 어쨌든 지금 자생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을 다 흡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지방 그럼 미안하다 지방 다 썼다 해외 연다 약간 이렇게 가는 거여서 완전 수도권 제일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미 이민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경에서도 바로 한 달 전 자료인데 출산율 1도 안 되는데 인구가 늘어난 싱가포르 같은 데를 가가지고 싱가포르의 인구가 왜 늘었나 보니까 외국인 거주 비율이 엄청 많더라. 거의 40% 정도 되더라. 그리고 독일도 뭐 이제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그런 난민들도 많고 이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15% 한국 4%밖에 안 된다. 그럼 이 표를 딱 보면 그럼 한국도 한 독일처럼 15% 정도 올리면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출산율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인구는 그 한국을 위해서 인구를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도권 부동산 가격 부양 계속 해야 되는데 인구가 빠져서 2040년대부터 장기 하락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지금 기본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뷰는 뭐 단기 3개월, 6개월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3개월, 6개월 뭐 3개월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놓여 있지만 근데 중장기적으로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 그런 좋은 포지션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응책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외국인 거주민을 높이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나라를 보니까 인구가 올라가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데우스는 신이고 이 마키나는 뭐 시인인데 기계를 타고 내려오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갈등이 항상 최고조인데 그 에우리피데스라는 그리스 극작가가 자기 항상 어떤 갈등을 그러니까 도저히 누가 풀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꼬여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교통정리 다 해버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양식으로 글을 써서 이거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게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데우스 여기서는 해외 이민이죠. 해외 이민을 내려오면은 마치 이런 일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극작가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죠. 해외 이민 이렇게 하면은 다 해결될까요? 그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국 내 저출산이 가속화된 그런 지난 한 6, 7년 기간 동안에 대한 그런 반성이나 해결책을 내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국내 이민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수도권 살찌웠고 그래서 지금 지방은 소멸이 거의 준 확정됐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고 더 이상 국내 이민 안 되면은 그럼 해외 이민 받자. 그래서 다시 수도권 살찌자. 약간 이런 생각이고 한국은 완전 수도권 도시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도권 도시국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그 부동산 어용 지식인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여러 막 도시나 경제나 이런 쪽에서 바라볼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이대로 가면 저희는 그냥 뭐 피크아웃입니다. 물론 해외 이민자를 받아서 인구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융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인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등등 논의할 게 산더미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은 사실 나 한 몸 내가 이민을 못 가면은 그럼 뭐 돈이라도 이민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해외 자산 취득하고 달러 자산 환전해서 취득하고 그런 생각, 돈의 이민을 염두에 두신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연금도 다 세금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들은 그냥 정말 민생 하는데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얘기가 민생이지 뭐 다른 게 민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냥 민생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질 그만하시고요. 감사합니다.